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온라인 첫 번째 시간에 뭐 배웠죠? 별의 진화 과정 배웠었죠? 조금 영상이 길었는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꼼꼼히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앞선 영상을 안 보고 온 친구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꼭 보고 오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걸 두 번째 찍고 있어요. 첫 번째 찍었을 때 녹화 버튼을 안 눌러서 자, 다시 찍게 되었는데, 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앞선 내용이랑 조금 겹치는 내용이야, 얘들아. 그래서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거 별에서 두 가지 배웠어요. 뭐 배웠죠? 중력, 수축, 에너지 배웠고, 그 다음에 핵, 융합, 에너지 배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과정을 이제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자, 지난 시간에 기억 안 나는 친구들 있을까봐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에너지원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중력 수축, 그리고 핵융합 에너지. 그쵸? 근데 이 핵융합 에너지의 조건은 탈물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수소 핵융합이 진행되려면 수소가 있어야 되고, 헬륨 핵융합이 있으려면 헬륨이 있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탈물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애들이 뭉칠 수 있는 온도에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수소 핵융합이 진행되려면 1000만 켈빈이 있어야 되고, 헬륨 핵융합이 있으려면 1억 켈빈 정도는 도달해야지 우리가 융합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기억을 좀 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럼 앞에 돌아가서 첫 번째 중력 수축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뭘까? 말 그대로 성운에서 이렇게 물질들이 퍼져 있을 때 처음에 이제 별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지? 얘네들이 모여들어야 되잖아. 수축해야 되잖아. 그죠? 자, 이것을 바로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원리는 뭐야? 멀리 있던 게 안으로 들어왔죠. 뭐가 감소해요? 그쵸?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죠.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는 이 위치 에너지의 감소가 역학적 보존 법칙에 의하면 감소된 만큼 뭘로 증가돼야 될까? 그쵸? 운동 에너지나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땠지? 원시성, 전주 계열에서 중력 수축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온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중력에 의해 이제 수축하면서 위치 에너지의 감소로 일어나는 에너지다. 될까요? 자, 이거 누구의 에너지원이었죠? 원시성과 전주 계열이죠. 주계열 아니고 전주 계열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처음에 주계열이 되기 전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이 중력 수축 에너지고, 자, 이 원시별이 그냥 합쳐서 원시별이라 쓸게요. 원시별이 수축될 때 이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어 결국에 뭐 한다? 온도를 증가시킨다. 얘들아, 온도를 계속 증가시키다가 몇 켈빈까지 증가시켜야 핵융합될 수 있다 그랬죠? 그쵸. 1000만 켈빈은 돼야지만 이제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다고 했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중력 수축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태양이 예를 들어 중력 수축으로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우리가 그때의 수명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만유인력이라는 R제곱분의 GMM, 요 식은 알죠, 얘들아? 이 만유인력을 적분을 해보면 우리가 위치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위치 에너지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R제곱분의 이 질량을 태양 질량으로 바꾸면 GM 제곱에 비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각각의 상수들을 다 넣어보면 한 1.9 곱하기 10의 41줄 정도의 에너지를 얻게 돼요. 자, 근데 이 내가 가진 에너지를 밝기, 뭐죠? 광도로 나누게 되면 수명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수명을 계산을 해보면 중력 수축 에너지만으로 에너지를 냈을 때 수명은 약 1600만 년 밖에 되지 않는데요. 너무 짧죠? 그래서 중력 수축으로만 이 별들을 유지하기엔 에너지가 굉장히 작구나. 요 정도를 조금 알고 있을게요. 자, 그래서 요 정도가 이 중력 수축 에너지에 해당이 되고, 자, 중력 수축 해서 온도를 결국 상승을 시키다가 몇 켈빈?
1000만 켈빈이 도달하게 되면 비로소 이제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거 기본 정의는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작은 양성자에서 뭘 만드는 거냐면 큰 양성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앞에 수소가 들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양성자 1, 중성자 0. 그래서 질량수 1을 가진 이 양성자를 합성을 하게 되면 양성자 2 그리고 질량수 4인 헬륨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볼게 얘들아. 이렇게 수소 1, 1 가진 이 수소가 4개가 합쳐졌어. 그래서 결국에 뭘 만들게 되냐면 양성자 2, 질량수 4인 헬륨을 만들어. 이 과정은 이따가 조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양성자가 큰 양성자를 만드는 이런 반응을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각각의 질량을 좀 계산을 해보면 양성자 4개의 질량이 요만큼이고 수소 헬륨 하나의 질량이 요 정도래. 자, 누가 더 크냐면 얘가 좀 더 커요. 즉 마이너스 0.7%의 질량 결손이 생기게 돼요. 자, 근데 우리 아인슈타인이란 대단한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질량이랑 에너지는 전환이 되는 관계야. 그래서 이는 MC 스퀘어라는 거 다들 한 번씩 봤죠? 그래서 질량의 차이가 있으면 걔네들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 봐봐. 0.7%의 질량의 차이가 생겼죠? 그래서 이 차이로 결국에 뭘 만들 수 있는 거냐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될까요? 그래서 요런 과정이 바로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은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의 과정이 있어요. PP 반응과 CNO 반응으로 나뉘게 돼요. 자, PP에서 이 P는 뭐냐면 프로톤이야. 프로톤은 양성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성자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두 번째는 CNO 반응이야. 이게 뭐냐면 C 탄소, N 질소, O 산소. 자, 이런 애들이 결국 촉매를 가지고 수소를 헬륨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는 별들의 질량에 따라서 양성자 반응이 우세할 수도 있고 CNO 반응으로 헬륨을 만드는 반응이 우세할 수도 있어요. 요거 이제 좀 이따 볼게요. 자, 1번 칸은 뭘까? 누구의 에너지원으로 쓰죠? 수소 핵융합은 그쵸, 주계열의 주된 에너지 반응이죠. 자, 그래서 별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반응은 중력 수축과 핵융합 2가지가 있구나 라는 거 일단 봤어요. 자, 그러면 수소 핵융합, 주계열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는 이렇게 2가지가 있다.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이 있어요. 자, 여기서 순환이라고 하는 건 왜 순환이 들어갔냐면 CNO가 뭘로 쓰이게 되냐면 촉매로 쓰이게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 촉매는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죠. 반응물과 생성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촉매는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이런 식의 반응이 지속되기 때문에 순환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될까요? 자, 근데 이렇게 둘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바로 온도예요. 별의 질량에 따른 온도. 여기 뭐라고 돼 있죠? 1800만 켈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 기준은 뭐냐면 1800만 켈빈이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까 수소 핵융합 반응은 1000만 켈빈부터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1000만 켈빈부터 1800만 켈빈에 해당되는 별의 질량이 작겠죠. 이 질량이 작은 별에서는 PP 반응이 훨씬 우세해요. 그리고 1800만 켈빈 이상 질량이 큰 별은 CNO 반응을 통해서 헬륨을 만드는 게 더 우세하다라고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PP 반응은 뭐냐면 양성자와 양성자가 계속 결합하는 거야. 자, 양성자라고 하는 거 우주공간 가장 많은 거 누구죠? 그쵸, 수소예요. 그래서 수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이제 하나의 헬륨을 만드는데, 자, 이 반응을 한번 볼게요, 얘들아. 자, 여기 질량수가 1이라는 건 양성자 수가 1이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 양성자 하나, 2개가 합쳐져서 결국에 누굴 만드냐면 중수소를 만들었네요. 그쵸? 다르게 중수소를 만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성자에서 하나의 중수소를 만들었어요. 양성자. 그럼 이 반응을 한번 써보면 양성자 하나가 합쳐져서 하나의 중수소를 만들었다. 나머지 이 과정을 쓰지 않을게요. 얘는 양전자라고 하고 얘는 이제 중성미자라고 하는데 식을 정확히 써보면 양전자, 중성미자 이런 반응이 이제 하나가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 중수소가 또 누굴 만났지? 양성자랑 결합을 하네. 그러면 하나의 중수소가 또 양성자랑 결합을 해서 누가 됐어? 질량수 3을 가진 헬륨이 됐네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성자 결합해서 얘 만들었어요. 자, 얘 다른 색깔 표시해 볼게요. 얘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또 다시 얘가 뭘 만들지? 얘들아? 질량수 3인 헬륨과 헬륨이 합쳐졌네? 그죠? 그래서 뭘 만드냐면 여기 질량수 4인 헬륨을 만들어요. 자, 이 과정을 한번 써보면 자, 여기서 3헬륨인 애가 두 개가 합쳐지죠. 그러니까 이 반응이 결국 몇 번 일어났다라는 거 얘들아? 2번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3헬륨 겹쳐져서 하나의 헬륨 만들고 그리고 얘네들 튀어나오죠. 1양성자, 1양성자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 말하면 양성자가 몇 개가 들어간 거야? 하나, 둘, 셋 개가 2번 일어났으니까 6개의 양성자가 몇 개? 하나의 헬륨을 만들었네요. 자, 이런 반응이 바로 PP 반응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수소핵융합 6개가 융합해서 1개의 헬륨 원자액이 생성되고 2개는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이런 반응이 PP 반응이고 1000만 켈빈부터 1800만 켈빈에 해당되는 별에서는 이 PP 반응이 훨씬 우세하고 우리 태양도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PP 반응이 훨씬 우세하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CNO 순환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처음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수소가 결국에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보면 여기 시작되는 과정을 보면 양성자 하나가 12탄소 가장 많은 거죠. 이 탄소 하나랑 만나요. 그래서 만나서 13질소를 만드는 얘들아. 얘 식을 한번 써볼게요. 12탄소가 하나의 양성자를 만나서 13질소를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범하게 알고 있는 질소의 질량수는 14죠. 얘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 어떻게 되냐면 분리되죠. 분리되는 과정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 어떻게 되냐면 13질소가 얘들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이런 과정도 있구나라는 거 한번 보세요. 13탄소랑 그리고 양전자 그리고 중성미자 이렇게 분리가 되네요. 자, 그러다가 얘가 또 다시 수소가 하나 들어오죠. 여기 봐봐 얘들아. 수소 여기 하나, 수소 2개가 진입돼요. 그래서 반응을 써보면 13탄소에 하나의 양성자 하나 들어와서 뭘 만드냐면 14질소를 만들게 돼요. 됐어요? 이제 안정됐죠? 그러다가 이 14질소에 또 누가 들어오지? 또 양성자 수소가 하나 더 들어와요. 그죠? 지금 하나, 둘, 셋, 하나, 둘, 또 하나 들어오는 거야. 그 반응을 써보면 14질소랑 하나의 양성자가 결합돼서 뭘 만들어요? 15산소를 만드네요. 자, 근데 얘들아 우리가 평범하게 알고 있는 산소의 질량수는 몇이야? 16이죠. 그러니까 얘도 불안하니까 분리돼요. 15산소가 15질소로 분리되네. 그죠? 15질소로 분리가 돼요. 그러다가 또 다시 여기 수소가 또 들어오네. 그래서 15질소의 양성자 하나 결합돼서 비로소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 헬륨을 만들게 돼요. 12탄소와 질량수 4를 가진 헬륨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비로소 이 과정에서 헬륨을 볼 수 있게 됐더라. 그럼 얘들아 지금 이 하나의 헬륨을 만들기 위해 양성자 몇 개가 쓰인 거야? 하나, 둘, 셋,
4번이 쓰이게 돼, 수소가. 그래서 다시 반응으로 보면 하나, 둘, 셋, 4개의 수소 원자핵이 결합해서 1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든다. 얘들아, 근데 그 과정에서 보세요. 지금 탄소 쓰였지? 다시 나왔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걸 가지고 반응이 촉매로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CNO는 촉매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소가 헬륨으로 진행되는 2가지의 과정, PP 반응과 CNO의 반응을 봤습니다. 얘들아, 이 반응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개수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자, PP 반응이 일어날 때는 수소를 가지고 헬륨을 만드는데 몇 개? 6개가 필요했고, CNO에서는 4개가 필요했구나. 그리고 온도는 1800만 켈빈을 기준으로 더 올라가면 CNO 반응이 PP보다 우세해지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봤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중력 수축으로 수명을 계산했을 때 16만 년이었죠. 그럼 수소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자, 여기에 계산을 한번 넣어보면은 태양 질량에서 전체가 다 수소의 융합 반응을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약 10% 정도만 일어난대요. 그리고 아까 0.7%의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태양 질량에 일단 0.1 곱해주고 질량 결손 0.7%를 계산해주면 0.007을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에다 이제 빛의 속도 c제곱을 해주면 대략적으로 1.26 곱하기 10의 44줄 정도 에너지가 나온대요. 아까 봐봐, 얘들아. 1.9 곱하기 10의 41보다 핵융합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조금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태양 광도 똑같이 나눠보면 아까 전에 1600만 년이었는데 핵융합 반응으로 수명을 계산해보면 100억 년 정도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거죠. 네. 그래서 태양의 에너지원은 지금 현재 주계열에 속하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얻고 있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태양의 수명을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한 번 정도 알아주세요. 에너지에다가 광도를 나누면 수명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요거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이제 수소핵 융합 1000만 켈빈 도달하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뀐다, 융합할 수 있다 배웠어요. 그런데 적색 거성 단계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헬륨이 수축하다가 헬륨이 중력 수축을 하다가 몇 켈빈? 1억 켈빈에 도달을 하게 되면 비로소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적색 거성의 단계야. 그쵸? 얘들아, 맞아요?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가 1억 켈빈, 요거 외워줘야 돼요. 일어나면 핵융합을 할 수 있다. 자, 이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 3알파 반응이라고 해요. 자, 얘도 한번 볼게요. 지금 헬륨, 또 헬륨 몇 개가 쓰였지? 보면은 3개가 쓰였죠. 헬륨이 3개가 쓰이면 비로소 더 큰 원소인, 더 큰 양성자인 탄소를 만드는 반응이 바로 헬륨 핵융합 반응이야. 그래서 얘도 한번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 자, 4헬륨. 지금 질량수 4인 헬륨이 2개가 결합이 돼요. 그럼 뭘로 바뀌냐면 질량수 8인 베릴륨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광자가 하나 튀어나오게 되죠. 광자. 감마상. 근데 이 반응은 얘들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반응이래. 자, 그러다가 다시 또 다른 헬륨이 만나게 돼요. 8베릴륨에다가 질량수 4인 헬륨이 겹쳐지면 이제 비로소 탄소를 만들 수 있다. 핵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양성자가 작은 애들이 이제 결합을 돼서 큰 애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핵융합 반응이다. 이것도 온도가 어느 정도 도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더 무거운 원소. 얘보다 이제 어떻지? 얘들아, 헬륨, 탄소를 만들고 탈물질, 헬륨이 없어졌어. 그러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중단되죠. 그러고 이후에 뭐가 되지? 헬륨의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되죠. 자, 중력 수축 하다가 온도가 더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핵 반응이 진행되는 거 이해했죠? 그래서 탄소보다 더 큰 애들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원자핵이 무거울수록 지금
질량수 4에서 12로 간 거야. 이렇게 원자핵이 무거울수록 핵융합 반응에 필요한 온도는 어떻게 될까? 더 커지겠죠. 아까 수소는 1000만이었고 얘는 1억이잖아. 그러니까 필요한 온도는 더 커지는 거야. 왜 그럴까? 얘들아, 양성자 지금 이렇게 플러스를 가진 애들이 모인다. 원자핵을 융합하려면 어때? 강한 척력, 강한 반발력이 생긴다고 했죠. 그 반발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야지 융합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왜 그래? 라고 하면은 원자핵 사이의 반발력을 이겨야 되니까. 이겨야 하므로 융합할 수 있는 온도는 점차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요거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융합할 수 있다 그랬지? 수소에서 헬륨 만들고, 헬륨에서 융합해서 탄소 만들고, 산소 만들고, 어디까지 만들 수 있어요? 56 철까지만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 별 내부에서는. 그죠?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정력학 평형과 이제 내부 구조를 볼 건데, 정력학 평형은 우리 아까 다 했던 거야. 자, 질량을 가진 물질이 안으로 수축하는 중력과, 그리고 핵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 나오죠. 이 에너지를 가지고 기체 압력에 의한 힘이 생기게 되죠. 기체 압력. 그래서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힘. 얘네들이 일정할 때 유지가 되는 바로 이 상태가 정력학 평형 상태죠. 정유체 평형 상태, 정력학 평형 상태예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얘보다 중력의 힘이 더 커. 그럼 어떻게? 별은 수축하겠죠. 자, 만약에 기체압이 더 커. 얘가 더 커. 그럼 어떻게? 팽창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힘의 균형 상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별의 크기가 유지가 되냐, 줄어드냐, 커지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별의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 자, 중심에서 이렇게 핵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그 에너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에너지의 전달 과정인데, 자, 에너지 전달 방식은 우리가 충분히 다 배웠어요. 첫 번째, 뭐야?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 배웠죠? 근데 전도는 고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별이라는 애에서는 우리가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너지 전달 방식은 대류 아니면 복사일 거야. 근데 차근차근 볼게요. 자, 첫 번째. 물질의 이동이 없이 전자기파 형태로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거. 전자기파 형태로 전달되는 방식이 뭐죠? 복사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직접 이동을 못해. 물질의 이동 없이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때야 될까? 복사로 전달될 때는 질량이 작아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물질이 직접 이동을 해. 직접.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질량이 조금 클 때 대류의 방식으로 이제 에너지를 전달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다. 그런데 어떻다? 중심과 바깥쪽의 온도 차이가 클 때 대류를 쓰면 훨씬 더 효율이 좋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에너지 전달 방식이 있고, 우리가 별의 질량을 태양보다 태양의 2배보다 별의 질량이 작을 때랑 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2배 이상 클 때 우리가 다른 내부 구조를 갖게 돼요. 왜냐하면 중심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라던가 헬륨핵 반응이 일어날 때 그때 만들어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바깥쪽으로 내뿜어야겠죠. 근데 질량에 따라 조금은 다른 전달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좀 질량이 작은 별에서는 얘들아, 중심핵에서 이제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이렇게 발사를 시킬 때 질량이 작기 때문에 어떻게? 전자기파의 형태로도 에너지 전달이 효율적으로 전달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중심핵 다음에 복사층이 일어나게 되고, 자, 이후에 껍질로 갈수록 이제 대류의 방법을 사용하게 돼서 대류층을 보게 되는 거야. 자, 우리 태양도 여기에 속하는 질량이 되는 거죠. 왜냐면 태양이 요거 1선이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 바깥쪽에 대류의 방식을 쓰기 때문에 중앙에 있던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끌어오면 어떻게 되지? 밝게 보이죠. 내려가는 부분은 어때? 어둡게 보이죠. 그래서 보이는 게 뭐야? 쌀알무늬 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 태양은 중앙 핵
쪽에 복사의 방식, 그 다음에 껍질에서는 대류의 방식으로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구나 라는 거 좀 알면 되고, 근데 이제 태양보다 질량이 더 커. 그런 애들은 중앙에서 핵에서 발생한 핵융합 반응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전달을 할 때 이 질량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중앙부가 복사가 아니라 대류로 바뀌게 돼요. 대류층 그리고 바깥쪽이 복사의 방식으로 에너지를 전달한다. 자, 얘네들은 다 에너지의 효율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별들이 이런 방식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온라인 첫 시간에 했던 별의 진화 경로랑 이제 연관돼서 별의 에너지 원인 중력 수축과 핵융합 에너지 그리고 그에 따른 내부 구조를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내용 많이 했으니까 조금 복습을 철저히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외계행성계 탐사 방법을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어요.